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경제지도의 전문 분석가입니다. 중동의 보석. 불가능이 없는 도시라 불리던 두바이가 지금 거대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이 기적의 도시가 왜 2026년 현재 전 세계 투자자들의 무덤이 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불과 얼마 전까지 전 세계의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던 부르즈 할리파와 팜 주메이라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불빛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상향은 없습니다. 한국의 영끌족들이 강남 아파트에 목을 맸듯 전 세계 자산가들은 두바이의 오프플랜, 즉 선분양 시장에 미친 듯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과잉 공급이라는 거시경제의 철퇴 앞에 무적이라 믿었던 두바이 부동산 가격은 문자 그대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전 세계의 VVIP들이 줄을 서서 계약서를 쓰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활기차던 분양사무소는 이제 파리를 날리고 있고 화려한 카탈로그 대신 금매와 손절매를 요청하는 투자자들의 비명 섞인 전화만이 울려 퍼질 뿐입니다. 단기간에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던 불장은 끝났습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두바이의 랜드마크들이 이제는 마이너스 픽, 즉 마피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80도 역전된 이 공포의 시장 상황, 이것은 단순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몰락의 시작일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한때 기회의 땅이라 불리며 전 세계 자본을 빨아들였던 두바이 마리나와 다운타운 에리어의 3D 맵입니다. 부르즈 할리파를 중심으로 한 이 황금 입지가 지금은 가장 위험한 뇌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남 불패 신화가 깨지듯 이곳 핵심 지역들이 현재 부동산 폭락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오프플랜, 즉 선분양 당시의 장밋빛 미래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를 다투는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죠. 밤마다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던 최고급 아파트 창문들을 보십시오. 이제는 금매, 마이너스 P를 뜻하는 for sale 표지판들이 줄지어 붙어 있습니다. 영끌에서 들어온 글로벌 투자자들의 비명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하군요.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면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전년 대비 무려 30%나 가격이 빠졌습니다. 한국의 깡통전세 사태보다 더 무서운 건 여긴 아예 매수세가 실종된 거래 절벽 상태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골드 가격으로 대접받던 프리미엄 매물들이 오늘날 시장에서는 그저 발에 치이는 모래알 동급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품이 거친 뒤 마주하게 된 두바이의 민낯입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시죠. 거래량이 수직으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살아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가짜 반등의 전조입니다. 데이터의 이면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의 거래량 폭발은 시장의 체력이 회복된 게 아니라 데드 캣 바운스조차 기대하기 힘든 절망적인 투매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오프플랜, 즉 선분양권을 잡고 있던 투자자들이 계약금까지 포기하며 엑시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P가 수억 원씩 붙은 급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이죠. 이건 매수자가 시장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먼저 탈출하려고 문을 부수고 나가는 패닉셀링입니다. 두바이의 무패 신화에 영끌했던 자금들이 종이 조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뇌 구조는 수익 극대화에서 생존으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탐욕이 공포에 잡아먹힌 시장에서 이성적인 판단은 불가능하죠. 지금은 자산 보존이 유일한 목표가 된 공포의 장입니다. 2026년 3월 영원할 것 같던 골드시티의 마천루 위로 핏빛 경고등이 켜집니다. 시장의 산소 호흡기가 떼어지는 순간이죠. 패닉셀링의 임계점을 넘겨버린 결정적 트리거.
그 누구도 시나리오에 넣지 않았던 블랙스완이 두바이의 가장 취약한 급소를 직격했습니다. 두바이 경제의 심장이자 물류의 혈관인 제벨알리 항구, 그곳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는 단순한 물리적 타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체화된 것이죠. 한국 투자자들이 영끌에서 두바이에 베팅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중동의 안전지대라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으로 두바이의 핵심 상품이었던 안전성이라는 내러티브가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자본은 공포를 가장 먼저 감지합니다. 세이프 헤이븐이라는 국가 브랜딩이 산산조각 나면서 두바이는 이제 투자의 낙원이 아닌 거대한 마이너스 P의 무덤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의 제일 원칙이 입지라면은 중동에서 그 입지의 본질은 바로 안보입니다. 전쟁과 테러가 일상이니 화약고 같은 땅에서 두바이가 누려온 압도적인 프리미엄은 바로 중동 내 유일한 안전지대라는 독보적인 지위였죠. 보십시오. 주변국들의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전 세계의 스마트머니는 블랙홀처럼 두바이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도피처였던 셈입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부터 초고액 자산가들까지 그들이 오프플랜 분양권에 수십억씩 쏟아부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두바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즉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산이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신뢰의 기둥이 꺾이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제벨알리 항구의 폭발은 단순한 물리적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이 가장 혐오하는 불확실성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항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른 그 찰나, 투자자들의 신뢰도 함께 증발했습니다. 세이프 헤이븐이라는 내러티브가 깨지자마자 시장은 마이너스 P조차 감지덕지인 패닉셀링의 지옥도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제 시장은 냉정한 논리가 아닌 원초적인 생존 본능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확산되는 순간 모든 매수 심리는 얼어붙고 패닉셀링의 전조가 시장 지표를 잠식했습니다. 보십시오. 사건 발생단 며칠 만에 DFM 부동산 지수는 무려 21%나 수직 낙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눌림목이나 조정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기반이 통째로 뽑혀나가는 워터폴 차트입니다. 21%라는 수치. 우리 부동산 시장으로 치면 강남 아파트값이 일주일 만에 수억 원씩 증발한 셈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 충격파는 두바이라는 브랜드가 가졌던 안전자산으로서의 프리미엄이 완전히 소멸했음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움직임은 더 냉혹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세이프 헤이븐 폴더에 있던 두바이 자산들을 고위험 리스크 자산 폴더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의 엑소더스가 시작된 거죠. 글로벌 IB와 자산 운용사들은 이제 두바이를 기회의 땅이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재분류했습니다. 한때는 유동성의 축제였던 이곳이 이제는 누가 먼저 손절하고 탈출하느냐를 다투는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었던 두바이의 견고한 금융 시스템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가들이 왜 두바이에 영끌을 했을까요? 세금 없고 안전한 금고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고의 뒷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시장은 배신감에 휩싸인 패닉셀링으로 돌변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시장에서 자산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닌 부채일 뿐입니다. 세계 8대 불가사의라 불리던 팜 주메이라의 럭셔리 빌라들도 이 폭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처참합니다. 이제 이곳은 마이너스 P, 즉 마피를 붙여도 안 팔리는 전형적인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높은 공실률에 감당 못할 관리비까지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매달 돈을 먹는 하마가 된 거죠. 한때의 기적이 이제는 재앙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결국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보다 무서운 건 군중 심리입니다. 나만 탈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는 순간
그 어떤 입지 조건도 방어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지금 두바이가 겪는 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집단 신뢰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바이는 무조건 오른다는 신앙에 가까운 확신이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호가가 계단식으로 점프하며 서로 더 비싼 가격에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 광기의 현장을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더 큰 바보 이론의 작동 방식입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고점에 사더라도 나보다 더 멍청한 누군가가 더 비싼 가격에 사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 한국의 영끌 열풍 때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의 호가창은 어떻습니까? 매수 대기자는 전멸했고 마이너스 P를 감수하고라도 던지려는 매물만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추락입니다. 두바이 시장을 철벽처럼 떠받치던 그 맹목적 확신은 이제 새벽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오프플랜에 화려한 청사진에 속아 묻지마 투자를 했던 이들은 이제 잔금을 치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패닉셀링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장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뱅크런입니다. 지금 던지지 않으면 평생 현금화할 수 없다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압사시키고 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피가 마른 이 골드시티의 심장은 이제 멈춰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붕괴는 언제나 소리 없이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개미들이 바닥론을 논하며 물타기를 고민할 때 정보 비대칭의 최정점에 있는 스마트머니는 이미 엑시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들은 차트의 꼬리가 아닌 몸통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남겨진 폭탄을 시장에 던지고 떠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엑소더스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바로 두바이 부동산 시장의 최대 포식자였던 중국 자본입니다. 본토 부동산 위기에 직면한 중국 투자자들에게 이제 두바이는 안전자산이 아닌 현금 인출기일 뿐입니다. 마이너스 P를 불사한 투매가 쏟아지면서 한국식 영끌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유동성 함정이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어제의 부를 상징하던 황금 열쇠가 이제는 누구도 받으려 하지 않는 차가운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황금 열쇠가 이제는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된 겁니다. 마피가 억 단위로 찍혀도 입질조차 없으니 아예 열쇠를 길바닥에 던져두고 야반도주하듯 시장을 떠나는 거죠.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가 통째로 증발한 파국입니다. 대체 무엇이 오일머니의 축복이라 칭송받던 이 땅에서 전 세계 대부호들을 이토록 냉혹한 손절매의 귀신들로 만든 걸까요? 그들이 본 추악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데이터를 보시죠. 2024년과 2025년 두바이 오프플랜 시장의 진정한 몸통은 단연 중국 자본입니다. 전체 거래의 무려 14%를 중국인이 싹쓸이하며 시장을 견인했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들은 두바이 분양 사무소의 VIP였습니다. 견본주택도 보지 않고 수십 채씩 계약하던 그 압도적인 유동성이 오늘날 두바이에 마천루를 올린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보십시오. 매수 대기자였던 중국인들이 이제는 가장 먼저 탈출하는 매도자로 돌아섰습니다. 차트에 붉은색 투매 지표가 보입니까? 이건 엑시트의 신호탄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생리는 냉혹합니다. 2024년까지 두바이 상승장을 견인했던 고래들이 이제는 시장을 초토화하는 포식자로 돌변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쓸어담던 그들이 지금은 시장가로 물량을 던지에 패닉셀링의 주범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매수 버튼을 뽑아버리고 매도 버튼에 말뚝을 박은 셈이죠.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손절매를 감수하며 탈출하려 할까요? 그 결정적인 첫 번째 트리거는 바로 중국 본토의 자본 빗장입니다. 2016년 중국 정부는 전례 없는 강도로 해외 자본 유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던 자본의 파이프라인이 보입니까? 거대한 밸브가 돌아가며 두바이로 향하던 달러의 흐름이 순식간에 차단됩니다. 송금이 막히면은 오프플랜, 즉 선분양 중도금은 어떻게 낼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당국의 서슬퍼런 압박 속에 중국 부유층들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본토 자산은 동결되고 해외 송금길은 끊겼는데 두바이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잔금 기일은 다가오죠. 이제 그들에게 이 부동산은 로또가 아니라 내 목을 죄는 마이너스 P 덩어리일 뿐입니다. 결국 현금이 급해진 그들은 헐값에라도 매물을 넘겨 달러를 확보하려 발악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커녕 원금이라도 건지려는 마피 매물이 쏟아지면서 두바이 부동산 시장의 바닥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수익률이 꺾인 수준이 아닙니다. 중국 본토의 자본 통제로 돈줄이 마른 투자자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 마이너스 P, 즉 마피를 감수하고서라도 물량을 던져야만 하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살기 위한 투매, 전형적인 패닉 셀링의 국면이죠.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보십시오. 두바이를 둘러싼 이 붉은 신호들을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치명타가 터지자 망설이던 자본에게는 아주 확실한 탈출 명분이 생겼습니다. 평소라면 버텼을 투자자들도 전쟁의 공포 앞에서는 그저 내 돈부터 빼고 보자는 심리로 돌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악하고 기민한 생물입니다. 조금이라도 타는 냄새가 나면 을이나 약속 따위는 안중이 없죠.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가장 먼저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바로 돈의 본질입니다. 보십시오. 두바이에서 증발한 그 거대한 유동성이 향하는 곳을요,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까지 자본은 이미 포스트 두바이를 찾아 동남아시아로 무섭게 리밸런싱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심리적 위축이 아닙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증명하는 캐피탈 플라이트, 즉 자본의 대탈출이 본격화됐습니다. 오프플랜 시장에서 유입되던 스마트머니의 유동성 곡선이 꺾이다 못해 수직 낙하 중입니다. 두바이는 이제 기회의 땅이 아니라 유동성의 밉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P억 원 정도면 손바뀜이 일어날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계약금 전액을 포기한다는 개포 매물이 쌓여도 입질조차 없습니다. 어제는 한 중국계 큰손이 보유한 펜트하우스 5채가 한꺼번에 무피로 나왔어요. 이게 현장의 생생한 비극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잔금 납부를 약속하며 차를 마시던 VIP 투자자가 오늘 아침 부동산 사무실 바닥에 집 열쇠만 덩그러니 던져놓고 공항으로 도주했습니다. 추심을 피하기 위해 아예 연락을 끊고 본국으로 런을 감행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야반 도주가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깡통이 된 집을 들고 있느니 버리는 게 싸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대출이자 고지서와 끝없이 추락하는 자산 가치를 저울질해 본 투자자들에게 이제 이 집문서는 자산이 아니라 독이 든 성배일 뿐입니다. 냉혹한 손익계산을 해보죠. 영끌로 잡은 오프플랜 매물을 유지하기 위해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비용보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 20%를 깨끗하게 포기하고 손절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합리적인 손절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지정학적 위기나 중국 자본의 이탈은 사실 트리거에 불과합니다. 두바이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을 진짜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대외 변수라는 핑계 뒤에 숨겨진 가장 냉혹하고 파괴적인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공사판입니다. 사막의 지평선 끝까지 들어선 타워 크레인들을 보십시오. 저게 다 입주때가 되면 수분양자들의 목을 죄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물량들입니다. 그 실체는 바로 2026년 한 해에만 시장에 쏟아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폭탄입니다.
한국의 둔촌주공 입주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도시의 기초 체력을 아예 마비시킬 수준의 입주 물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10만 가구에서 최대 12만 가구. 숫자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이건 단순한 신축 공급이 아닙니다. 두바이 전체 주택 재고의 상당 부분을 한꺼번에 갈아엎는 수준의 말 그대로 시장을 초토할 메가톤급 폭탄입니다. 두바이의 인구 증가율과 실질 수요를 아무리 낙관적으로 잡아도 이 물량은 소화 불가능합니다. 영끌로 오프 플랜을 잡았던 투자자들이 잔금을 못 치러 마피로 던지는 투매가 발생하고 그게 다시 가격을 끌어내리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두바이 상황은 거대한 뷔페 레스토랑을 차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메뉴들로만 꽉 채운 뷔페 말이죠.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주방장들이 0명분의 최고급 요리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을 열고 보니 들어온 손님은 단 100명뿐입니다. 준비된 음식은 0인분인데 먹을 사람은 100명이다? 그럼 남은 900인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 입장에서 이 음식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선택지는 뻔합니다. 음식이 상하기 전에 헐값에 떨이로 넘기거나 그것도 안 되면 결국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고스란히 악성 재고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두바이가 직면한 공급 폭탄의 냉혹한 실체입니다. 썩기 전에 마피로라도 던져야 하는 집주인들의 처절한 손절매, 즉 패닉 셀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트를 보십시오. 인구 증가율은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아파트 공급 곡선은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 과잉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폭주입니다. 실제 인구 유입 속도보다 콘크리트 건물이 올라가는 속도가 무려 2배 이상 빠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기형적인 수급 불균형은 반드시 역전세난과 마피 폭탄으로 돌아오죠. 두바이는 지금 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 마천루들을 보십시오. 화려한 외관과 달리 속은 텅 빈 유령 아파트들입니다. 영끌에서 선분양받은 투자자들의 피눈물이 고여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죠. 짓기만 하면 전 세계 자본이 몰릴 것이다 라는 개발업자들의 오만한 신화가 만든 참극입니다.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던지는 마이너스 P 매물이 쏟아져 나와도 받아줄 매수 주체가 아예 사라진 상태인 겁니다. 이제 이 마천루들은 도시의 번영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아닙니다. 두바이 경제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거품이 터지는 순간 그 파편은 상상 이상으로 날카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구름 위를 찌를 듯한 화려한 마천루들이 이제는 도시의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흉기로 변했습니다.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랜드마크들이 이제는 두바이 경제를 천천히 죽여가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 된 겁니다. 수요가 없는 공급은 재앙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죠. 지어놓으면 팔린다는 오만한 믿음이 낳은 공급 과잉은 결국 가격 방어선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던지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패닉셀링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건설 현장에 크레인이 멈추고 그 자금을 댔던 은행들의 로고가 새겨진 블록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하락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를 집어삼키는 도미노의 시작입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이 공급 폭탄이 이제 겨우 신관을 때렸다는 점입니다. 멈추면 건설사와 금융권이 즉사하고 계속 지으면 미분양 늪에 빠져 동반자살하는 구조적인 덫에 완벽히 걸려버린 겁니다. 출구 없는 미로죠. 외관은 번지르르하게 완공됐지만 입구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분양 현수막만 처량하게 펄럭입니다. 먼지만 쌓인 로비와 불 꺼진 창문들.
이것이 2026년 골드시티의 민낯이자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진실입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준공은 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불 꺼진 유령 아파트, 공실률 60%를 넘어서는 상가들, 마이너스 P는커녕 거래 자체가 실종된 이 데드시티의 확장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유동성이 말라붙은 도시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차트의 하방 곡선, 패닉셀링의 수치에만 집중할 때 화려한 건물 그림자 아래에선 진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를 지탱하던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들이 터져 나가며 평범한 이들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태를 보십시오. 이 화면을 보십시오. 부르즈 할리파 꼭대기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극소수 부유층의 광연과 그 건물을 닫기 위해 지하 좁은 방에서 쪽잠을 자는 노동자들의 삶, 이 극단적인 비대칭이 결국 두바이라는 엔진의 임계점을 넘긴 겁니다. 8만 1천 명의 밀리어네어가 산다는 화려한 지표, 뒤에 숨겨진 진실은 참혹합니다.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하층 노동자들은 월급 17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소비의 주체가 없는 성장이 사상 누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금줄이 막히고 인적 인프라라는 톱니바퀴가 하나둘씩 부서지면 도시라는 거대한 기계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바이는 굉음과 함께 정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품이 거친 후 마주할 포스트 2026의 진짜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단순히 안타까운 일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명백한 내생적 결함이자 시스템의 붕괴를 예고하는 시한폭탄입니다. 하방 지지선이 무너진 차트처럼 기초 자산인 노동 인프라가 붕괴하면은 그 위에 화려한 자산들은 순식간에 종이 조각이 됩니다. 상위 1%의 슈퍼리치들이 수천억 원을 쓴다고 도시가 유지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시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혈관을 돌리는 건 결국 식당 점원, 택시기사, 건물관리인 같은 실물 경제의 모세 혈관들입니다. 이 실물 엔진이 멈추는 순간 두바이라는 호화 여객선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마치 거대한 악어의 입처럼 벌어져 있죠. 치솟는 물가지수와는 대조적으로 바닥에 붙어버린 실질 임금의 궤적입니다. 이 데드 크로스가 길어질수록 도시의 생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영끌에도 감당 안 되는 월세 폭탄에 노동자들이 두바이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력 유출이 아니라 도시의 운영체제가 삭제되는 국가적 엑소더스입니다. 노동력이 마르면 공급망이 박살나고 결국 인프라 전체가 마비됩니다. 황금으로 도배된 7성급 레스토랑이면 뭐합니까? 요리할 셰프가 없고 서빙할 직원이 없는데 껍데기만 남은 유령 도시. 이게 바로 우리가 목도하는 마이너스 P 사태의 가장 처참한 민낯입니다. 본질 가치가 사라진 자산에 남은 건 폭락뿐입니다. 여러분, 미슐랭 3스타 식당에 갔는데 주방장도 없고 서버도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인테리어와 샹들리에가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두바이가 딱 그 꼴입니다. 실핏줄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도시라는 거대한 기계의 기름이 말라버린 거죠. 인프라 마비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두바이의 매력은 돈으로 사는 편리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인력이 사라져 불편해진 도시에서 부유층이 버틸까요? 천만에요. 자산가들이 먼저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수요가 증발하면 가격은 깎이고 가격이 깎이면 더 많은 자본이 도망치는 전형적인 데스 스파이럴에 진입한 겁니다. 이곳은 애초에 실거주를 위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벽돌 한 장 쌓이기 전에 분양권, 즉 종이 쪼가리에 프리미엄을 붙여 대파는 폭탄 돌리기 게임이었죠. 지금 보시는 이 애니메이션처럼 마지막에 그 종이를 쥔 사람은 전 재산을 날릴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 비극의 정점에는 두바이 특유의 오프플랜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금 10%만 있으면 영끌에서 수십 채를 굴릴 수 있는 구조죠. 투기 자본에게는 천국이었겠지만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막히는 순간 이 레버리지는 거대한 칼날이 되어 투자자의 목을 겨눕니다. 내 분양권을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뒤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시장은 마이너스 P, 즉 마피가 속출하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손절매 물량이 쏟아져도 받아줄 매수세가 전멸한 상태. 이것이 바로 2026년 골드시티의 민낯입니다. 2년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서 유동성 파티를 즐겼던 대가는 가혹합니다. 보십시오. 주담대 금리가 2배 이상 수직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금융의 역습입니다.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임대 수익으로 이자를 감당하기는커녕 매달 내 생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영레버리지의 늪에 빠진 거죠. 결국 원금을 까먹으며 버티는 이른바 깡통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포는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을 보시죠. 완공도 안 된 분양권들이 분양가보다 수억 원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즉 마피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분양가가 오늘의 최고가가 되어버린 비극이죠. 결국 부동산의 본질은 실거주 수요입니다. 하지만 투기꾼들의 폭탄 돌리기로 연명하던 두바이는 그 기초 체력이 전무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자 실체 없는 투기파는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자금줄이 막히면 현장은 멈춥니다. 시행사들의 줄도산으로 공사가 중단된 앙상한 콘크리트 골조들이 유령처럼 서 있습니다. 화려했던 골드시티의 꿈은 이제 멈춰버린 크레인 아래 황량한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은행권의 신용경색이라는 차가운 대출 한파가 두바이를 덮치자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꿈꾸던 현장들이 멈췄습니다. 지금 두바이 곳곳에는 짓담한 콘크리트 골조들이 마치 투기 실패의 묘비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실체 없는 미래 가치라는 허상을 담보로 영끌에서 쌓아 올린 부채. 이제 그 잔혹한 청구서가 배달된 겁니다. 오프플랜의 장밋빛 환상에 취해 감당 못할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투자자들은 이제 파산이라는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그 어떤 당근책도 통하지 않습니다. 황금빛 미래를 약속하던 상징들이 이제는 가장 먼저 내던져야 할 짐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두바이 정부가 마지막 동아줄로 붙잡고 있던 골든 비자 정책마저 이제는 완전히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자산 가치가 마피를 넘어 반토막이 나는 상황에서 10년 거주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200만 디르함, 우리 돈 약 8억 원을 투자해야 받을 수 있는 이 비자의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 대비 무려 40%나 급감했습니다.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두바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격언이 된 셈이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두바이는 전 세계 자산가들에게 절세의 낙원이자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골든 비자를 받기 위해 수십억 원을 베팅하던 그 열기가 이제는 내 자산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자산 방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탐욕이 눈을 가렸던 자리에 이제는 냉혹한 생존 본능만 남은 셈이죠. 화려한 커뮤니티와 평생 회원권을 약속했던 7성급 라운지들이 이제는 텅 빈 유령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라도 건지려는 투자자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환불 불가라는 통보뿐입니다. 이들에게 럭셔리 라이프는 이제 사치가 아니라 탈출하고 싶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비자를 받으려고 영끌에서 잡은 그 아파트, 지금은 어떻습니까? 1년 만에 마이너스 P가 수억 원씩 붙으면서 그토록 갈망하던 황금 열쇠는 이제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주권이라는 사탕발림에 속아 들어간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벌 부동산 분석 기관들은 향후 1, 2년 내에 최소 15% 이상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희망 고문이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지하실을 구경하게 된 투자자들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자고 뭐고 다 포기하고서라도 현금을 챙겨 떠나려는 자본 엑소더스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지옥 같은 레이스에서 언제 멈추시겠습니까? 결국 두바이는 이제 투기판의 신기루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던져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시세 차익만 노리던 유동성이 빠져나간 자리에 과연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며 둥지를 틀 만한 진짜 도시로서의 자생력이 남아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골든시티의 명성은 과거의 유물이 될 뿐입니다. 모래폭풍이 몰아친 뒤에야 비로소 무엇이 단단한 안반이고 무엇이 흩어질 먼지였는지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 혼돈의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2026년의 대폭락은 단순한 하락장이 아닙니다. 거품을 걷어내고 실거주자와 생산 인구 중심의 건강한 시스템으로 체질을 개선할 고통스러운 성장통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완벽한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인가? 시장은 지금 가장 냉혹한 검증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이 거대한 부동산 실험의 결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영끌과 투기적 수요에 흔들리는 전 세계 시장에 던지는 경고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태의 끝에서 어떤 교훈을 읽고 계십니까?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냉철한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세계 경제 지도는 앞으로도 숫자에 가려진 진실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심층 분석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투하십시오.